중학교 때랑은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시험이.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내가 시험 문제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많이 쉬웠어요. 선생님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 난이도를 봤을 때 꽤 그렇게 까다로운 학교는 없지 않았을까. 분명 이제 조금 몇 개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러면 그거 빼고는 다 맞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건 연습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평소에는 푸는데 시험에 가서 못 푸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등학교라 처음 시험 본 거니까 원래는 빨리 보고 지금쯤이면 원래 진짜 딱 기말 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 달 원래 중순이면 원래 기말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평소대로 그러면. 근데 지금 많이 딜레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기말 딱 한 달 남은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아까 보니까 24? 이렇게 시험 보고 23, 24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20일이에요. 딱 4주 남은 거죠. 시험주 빼면 딱 4주 남아요. 이것도 지나가면 이제 정확하게 딱 4주 뒤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달 뒤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특히 또 시험이 짧아요. 시험 기간이, 내신 기간이 너무 짧아요. 선생님 보기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멀리 보자면 2학기 준비할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제 다 보겠습니까? 한 명이 안 나왔지만 저번 시간에 얼핏 선생님이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선생님의 계획은 이러합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원래 속을 생각하면 저번 주까지 뭘 생각했냐면 요번 주까지만 놀게 하고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부르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근데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6월은 그냥 평소대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에 오는 걸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쉰다는 거죠. 이번 주 일요일 내일 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쉬고 그 다음에 7월 5일부터 다시 내신 대비가 들어가서 일요일에 공부를 하러 와야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7월 5일, 7월 12일, 7월 17일 이때까지 선생님이 특강을 3개를 만들어놨어요. 본인들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거의 강제예요. 진짜 나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얘기해서 선생님한테. 근데 이 반은 무조건 들을 겁니다. 다른 반 애들도 내가 만약에 필요하면 들으라고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의 주 포커스는 이 반이니까 뭘 할 것 같아요? 하를 할 거예요. 여기 하를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엔 거의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되게 예전에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여름방학이 길어야 2주예요. 2주 동안에 하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 번 본다고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요. 상보다 더 까다로운 애가 하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마 1학년이 다 끝나고 나서 2학년 딱 올라가서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 만나거나 선생님은 그러거든요. 1학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에서 대부분 다 나와요. 특히 이거. 그래서 첫날은 집합을 할 거고요. 둘째 날은 명제를 할 거고요. 셋째 날은 함수를 할 거예요. 그냥 딱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숙제가 되게 많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왜? 미션 대비 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선생님이 뭘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세요. 그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길게 안 해요. 딱 2시간 반짜리 수업. 얘네가 원래 오던 시간. 예. 선생님이 계획한 건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건 근데 시간을 변경 가능해요. 만약에 안 되는 사람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근데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내가. 아마 이 시간대 그때 다 왔었으니까. 공부하러 내가 오라 할 때 이 시간대 대부분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당연히 남아서 공부는 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도 휴일 다 반납하는 거예요. 나 휴일이 없어. 또 그러면 나 이번 달도 휴일이 없었거든. 일요일에 그 선생님 나왔잖아. 원래 선생님 일요일만 쉬었단 말이에요. 풀로 다 계속 수업을 한 거예요. 7월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도 아마 시험 대비하고 있겠죠. 시험 주간일 테니까.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엉클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를 안 가는 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학교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다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으면 그날 맞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나중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왜냐면 그건 본인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왔다가 따로 나면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아요. 잘 공부한다 생각하죠.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안한 얘기는 여름방학 때 학원에서 본인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케줄이 어마무시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짜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우리가 그걸 맞아들이면 진짜 아마 죽을 거예요. 미친듯이 수업을 짜고 있어요. 학원에서. 스케줄만 나오면 발표가 될 건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2학기 데뷔를 하려면.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피해 안 보려고 이걸 깐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냥 들어보라고요. 그럼 방학 때 조금 수월할 거예요. 만약에 연강을 2번 할 걸 1번만 하면 된다고요. 지금 학원에서 계약하고 있는 연강은 주 2회예요. 겨울방학 때 그렇게 했어? 혹시? 한 번만 했지. 근데 주 2회. 왜냐면 방학이 너무 짧아. 그럼 아침에 나와야 돼요. 10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날 낮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죽죠. 방학이 짧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선생님이 그때 연강을 어떻게 잡을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자, 아마 이번에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진짜 길게 수상을 공부했거든요. 그죠? 진짜 오래 했어요. 우리 6월달까지 한 거면 12월부터 6월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험을 봐서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내에 뭘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요? 1학년에 선생님이 이 반에 대한 목표는 성적 아니요? 성적도 있죠 당연히. 심지어 이번에는 잘 본 학생도 있고 선생님 생각하기에 좀 모르는 학생도 있고 안정적인 학생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좋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걱정하는 건 2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말고 니네가 올라갔을 때 2학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선생님이 2학년하고 3학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1학년 때 기반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 올려보내잖아요? 그럼 2학년 때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문제를 많이 풀고 뭔가 기반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2학년 올라가서 수학이 뭐가 되는 건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힘들고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좀 편하게 하세요. 오케이? 솔직히 얘기하면 어머니 몇 분이랑 선생님이 통화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집에 갔다 오면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서로 비밀인 거야. 어머니한테는 애들한테 얘기 안 한다고 했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엄마들이 속이 너무 적대요. 이게 왜 이틀밖에 안 가냐고. 중학교 때는 3번 가잖아요. 이제 시간은 더 길어졌는데 이틀밖에 안 가니까 너무 수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일부러 그럴 줄 알고 내가 일부러 듣는 거잖아요. 공부하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는 김에 하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업 들어오시면 돼요. 내가 얘기했어요. 이건 되게 하다하게 나가지 않을 거야. 근데 그래도 어려워요. 선생님 하다하게 나가지 않는다는 건 내가 미친듯이 문제를 막 던져주진 않는다고요. 그냥 딱 기본 개념하고 기본 문제만 풀고 끝낼 거예요. 이건. 왜? 내 심리랑 겹쳐있으니까 상황. 안 그러면 니네 다음 주부터 나와시고. 그건 싫잖아요. 쉴 때는 좀 쉬어야지. 알겠죠? 7월 한 달간, 7, 8월은 한 2달은 죽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때도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겁니다. 각오하시고요. 적응해주세요. 선생님이 또 풀어볼 땐 풀어볼 테니까 땡길 때는 좀 땡겨줘 와보세요. 힘들더라도.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요.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이 땡겨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게 만들어줄게요. 네. 서로 조금씩만 도와갑시다. 알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선생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름방학 때 소화가 불가능해요. 특히 얘네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뭐 얘도 당연히 어렵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까다로운 게 얘.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선생님이 웬만하면 함수 위주로 좀 나갈 거예요. 집합명들 하면서 수업을. 그러고 싶어요. 왜? 나중에 너무 중요해요. 얘네는 나중에 그냥 서서히 하면서도 채울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2학년 때 가서 이거 못하고 가면 2학년 때 수업을 아예 못 들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원래 잔소리 좀 더 하고 싶은데 할 게 많죠 지금. 그 시험 오답을 꼭 하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자기가 시험 본 거 틀린 걸 오답을 하시고 이따가 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었던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이따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시 다 한번 얘기를 할 거거든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막 내가 이거 못 풀었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시험 보는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시험에 대비하는 준비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수학은 맹세코 벼락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평소 때 많이 해놨으면 벼락치기 가능하긴 하죠. 근데 그 벼락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부탁인데 제발 시험 기간에 미치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전주에 끝내세요. 수학은. 그래야 다른 과목에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냥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해요.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따라왔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아마 몇몇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한 사람들도 눈에 보여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요. 그래서 좋은데 그럼 또 선생님 욕심이 나잖아요. 더 바꾸고 싶으면. 잘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7월달에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벌써 싫어졌죠? 괜히 미리 얘기했나? 근데 미리 얘기를 해놔야 뭘 안 잡지. 비워주세요. 1시부터 한 5시까지는 비워주셔야 될 거예요. 5시, 6시까지. 오케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2학기이고. 자, 프린트 다 있죠? 평면좌표. 한 번 더 깔끔하게 설명하고, 근데 저 풀었니? 다. 이따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새로 프린트를 하나 더 줄 거예요. 저번 시간에 나온 사람들은 숙제가 2개. 어쩔 수 없죠? 병원은 미안. 어쩔 수 없죠? 프린트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다 풀어오셔야 돼요. 이거 지금부터 양적으로 많이 풀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문제인데 이따가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는 쉽진 않을 거예요.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직사의 방정식을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따 그건 좀 보자고요. 평면좌표입니다. 큰 틀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필요하다 싶으면 하다가 다시 컴백할 겁니다. 앞으로 다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될 때까지. 안 되면 개념서 들고 다시 할 거예요. 학원 개념서 말고요. 다른 걸로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내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되면 선생님 유형 다 풀고 다 같이 풀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일단 들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긴 한데 기억이 많이 안 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따다다닥 짚고 안 되는 문제 따다다닥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부탁인데 선생님을 많이 사용하세요. 활용하세요. 질문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모르면 질문도 하러 오고 공부하러도 오고 프린트도 달라고 하고 하세요. 너무 하라는 대로만 공부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서로 너무 길었는데 평면좌표 하자. 두 점 사이 거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하 파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보면 보통 1학기 때가 숫자죠. 방정식이라던가 다항식이라던가 이런 거 풀고 2학기 때 가면
뭐 다면체, 몇각형 뭐 이런 거 풀고 그랬었잖아요. 삼각형 이런 거 풀었죠. 2학년 때 거의 기한데 나중에 이게 살 합쳐지죠. 슬슬. 언제? 그래프에서부터. 제대로 합쳐지는 게 어디예요? 지금 평면좌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형이라는 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과는 나중에 기하 파트라고 해서 그게 진짜 완벽하게 완성되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기본 도형에서 말고 까다로운 도형까지 갑니다. 특이한 것까지 배우고요. 물리에서 배웠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기하는 맨 처음에 뭘 체험을 생각하냐면 점선면이에요. 원래는 이해 시작한 게 맞아요. 뭐 두 점 사이 거리는 좀 나중에 얘기고. 점선면. 점 하나 찍은 거. 원래 이 점이라는 건 위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벡터의 개념이라서 여기서는 그 의미가 없고요. 위치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 이 점들이 여러 개 모이면 선이 되죠. 근데 그게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면 보통 직선을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돼요? 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이 여러 개 모이면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차원은 뭐냐면 선이에요. 1차원. 그 혹시 개미라는 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역시 없군요. 이렇게 책들을 안 읽어. 되게 유명한 책이 한번 읽어도 재밌어요. 되게 이상한데? 자, 그 책에 보면 개미는 걔네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삶이 1차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걔네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밖에 없어요. 걔네가 옆으로 가는 의미를 보이죠? 선생님 옆으로 가는데요? 근데 걔네는 1차원도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앞으로 가는 건데 방향만 튼 겁니다. 더듬이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 3차원. 4차원은 뭐예요? 특이한 애들 4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개념이고 그 수학의 기하에서의 4차원은 뭘 것 같아요? 3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앞, 옆, 위, 아래잖아요. 1차원이라는 건 그냥 이런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놀면 2차원이죠. 2차원. 그죠? 위아래. 그게 뭐냐면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표. 그러니까 차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내가 개미가 1차원이라고 그랬죠? 걔는 수직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앞 아니면 뒤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원점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양수, 이쪽으로 가면 음수 이렇게 했단 거죠. 그래서 좌표가 하나죠. 좌표가 하나죠.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맞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앞으로 가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앞, 뒤, 좌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그럼 선생님 점프할 수 있잖아요. 위아래로 되는 거죠. 맞아요? 4차원은 3차원에다가 뭘 추가한 거냐면 시간의 개념을 추가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4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에요? 시간을 내원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여기 있던 걸 선생님이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럼 3차원 내원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자리로 옮긴 거니까. 좌표로 옮길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리잖아요. 4차원은 시간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이런 걸 읽어보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수식 자체로는 타임머신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타임머신이 가능하게 하는 물질을 아직 발명하지 못한 것 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점선면을 계산하는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는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기 원점. 예. 그럼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어떤 B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를 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여기 X2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수직선상에서 A, B의 거리는 뭐라고 해요? 저번 시간에 배운 사람들 알죠? X2 빼기 X1에 뭐라고 해요? 절대값 하셔야 됩니다. 왜요?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더 클지 모르는 거죠. 거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직선상에서도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점선의 거리. 그럼 평면좌표는 뭐라고요? 요게 X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이 되는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수직이 되는 두 축이 있으면 평면 위에 어떤 좌표든지 간에 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수술상으로 나타내잖아요. 자, 여기에 어떤 점 A, B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이 X는 A라는 직선이고
이 직선이 y는 b라는 직선이라서 이 얘기가 x는 a이고 y가 b라는 점이 만나서 나타내주는 순서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게 순서쌍이에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시작도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x1, y1이고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x2, y2예요. 뭐 다 알잖아요. 이 정도는. 그쵸? 근데 원리를 알아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자, 여기서 내렸더니 여기가 x1이고 여기서 내렸더니 여기가 x2죠. 여기서 내렸더니 여기가 y1이고 여기서 내렸더니 여기가 y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 되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벌써 좋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이렇게? 맞죠?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면 만약에 여기 C라고 했다면 A, B의 제곱은 A, C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될까요? 근데 A, C가 요 길이는 같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x2 빼기 x1의 절대값. 좌표는 어디에 찍힐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는 y2 빼기 y1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볼까요? 여기다 두면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x2 빼기 x1의 절대값. y2 빼기 y1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a, b는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거랑 똑같죠? 절대값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됩니다. 당연히 아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되게 어렵거나 하진 않죠? 오케이? 오늘 직선의 방정식 조금만 해야겠네요. 지금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빨리 빼고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나갈게요. 조금.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내분의 분점이거든요. 내분의 분. 요것도 이제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표정이 다들 어두웠어. 아까 내가 걔 일요일에 또 수업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상황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시험 끝나고 좀 놀았어? 대화는 어제 끝났어. 잘 봤어? 나머지? 아니야? 자, 내분의 문제를 보자. 이것도 일단 수익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다 알아서 안 보는 거예요? 하지 말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X1.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X2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어떤 P라는 점을 잡아서 여기 X라는 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요거 대 AP 대 BP, PB의 길이가 M 대 N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비율이요. 길이가 M이고 길이가 N이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약분해서 비율을 따졌을 때 돼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A, B,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P가 있다고 하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좌표를 보고 싶다고요. 근데 요거랑 선생님이 요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B의 A를 M 대 N으로 내분점 P'는 요게 생길 거예요. P'. 요게 M이고 요게 N이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냐 아니면 이렇게냐예요. 그러니까 A, B면 이 순서대로 지켜야 되고 이 순서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선생님? 뭔 얘기인지? 그래서 A, B면 A에서 B까지 M 대 N, B, A면 B에서 N까지 M 대 N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순서를 지켜가면서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됐죠? 그럼 좌표를 구할 건데 그 좌표를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얘기는 AP의 길이 대 PB의 길이가 M 대 N이다 라는 얘기죠. AP의 길이는 여기가 X고 여기가 X1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X-X1 대 X2 빼기 X 얘를 했더니 얘가 M 대 N이다 라는 얘기 듣는 거죠. 잘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N의 X-N의 X1은 M의 X2-M의 X가 되는 상황이고요. 얘가 이 넘어가서 M 플러스 N의 X를 만들고 얘가 넘어와서 M의 X2 플러스 N의 X1을 만들면 X가 M 플러스 M2의 M의 X2 더하기 N의 X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문점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어떻게 해요? 자, 얘가 얘랑 곱하고 얘가 얘랑 곱하는 거죠. 대각선, 크로스. 맞아요? 내분이면 더하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좌표가 여기 들어갑니다. 수직선상이에요. 수직선상입니다. 평면좌표 아직 아니에요. 오늘 직방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게. 일단 직방은 조금 더 할게요.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놓고 원반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해방 정식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외분점이에요. 외분은 뭘 조심하라고? M이 큰지 N이 큰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성분 AB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AB를 이것도 순서가 예달했죠? 성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은 M이 더 큰 거고 2번은 N이 더 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분점 Q가 있다면 요렇게 Q 요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 대 N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A, B는 절대 포함하지 않아요. 이거 안에는 M과 N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M이 더 기니까 이쪽으로 M 바깥 이쪽으로 N 이렇게. 그럼 만약에 N이 더 큰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Q 다시 Q 다시 이게 N 이게 M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MN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숫자를 줬을 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면서 익히셔야 돼요. 아, 그만 졸고 아하 잠에서 깨시고 다 알아서 그런 거지? 다 알아서 주는 거면 괜찮은데. 자, 그럼 여기 1번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경우는 똑같아요. 식은 똑같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로 표에 수직선상에 나타낼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점이에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근데 계산해보면 좌표가 나올 테니까 어디로 가는 답이 나올 테니까. 자, 이 상태로 보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예요. 여기가 x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네, AQ 대 BQ의 길이가 M 대 N이죠. AQ 대 BQ의 길이가. 근데 AQ가 뭐냐면 x-x1이고 BQ가 뭐냐면 x-x2예요. 근데 걔가 M 대 N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M과 N이 같을 리가 없죠. 그럼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면 내항의 곱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mx-m의 x2는 nx-n의 x1 넘겨요. 그럼 m-n의 x m의 x2 빼기 n의 x1 따라서 x가 m이랑 n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m-m분의 m의 x2 빼기 n의 x1이 됩니다. 뭐가 달라진 거야? 빼기로 달라진 거죠. 곱하는 건 똑같아요. m이랑 반대 이렇게 n이랑 이렇게 반대 크로스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다. 얘도 똑같아요, 좌표가. 근데 그냥 n이 더 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보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풀어보고 좌표를 찍어보는 게 생각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저번 시간에 푸는 사람들한테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는 누구나 다 해요. 공식 외우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점이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보내면 누가 못 구해요? 다 구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보죠. 여기까지만 하고 쓸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원래 안 쉬려고 했는데 너무들 힘들어하는데. 자,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시험이 끝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해요. 내가 그 3학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절대 시험이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큰 시험 봤어요, 우리 지금? 뭐 수능 봤나요? 뭐 국가고시 봤어요?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하나 본 거예요. 힘들죠? 알아요, 선생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놀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가짐은 그래, 나 시험 끝났어. 근데 곧 또 시험이야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야, 시험이 끝났어. 좀 놀아도 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내 몸을 달궈서 뜨거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지금 워밍업 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운동을 하러 가는 거랑 운동이 끝났어요. 그런데 푹 쉬어요? 혹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운동하고 그 다음날 회복 훈련이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몸이. 근데 이걸 푹 쉬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이 워밍업 할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다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태 해오던 거 며칠씩은 괜찮으니까 그냥 평소 때 내신 대비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냥 다시 공부를 하세요. 당연히 힘들지.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본인한테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하다 보면 효율이 되거든요. 단기간 내에 많은 걸 할 수 있게끔 돼요. 그렇게 시험 공부했잖아요, 본인들이. 그거에 반만이라도 놓지 말고 계속 하세요. 안 먹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근데 누군가 듣겠지. 정신 차리세요.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가 A, X1, Y1이에요. 좌표. 그죠? 여기 B가 있어. 여기가 X2, Y2에요. 이렇게. 잡았죠? 선분 AB가 있는데 여기를 어떤 점 P라는 애가 잡아서 M 대 N으로 내분했어요. AB. 그래서 이 좌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X1이죠? 여기가 X2죠? 여기가 X일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P의 좌표가 X, Y면 이렇게. 근데 얘가 궁금하다고. 뭔지. 네? 그죠?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려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잘라요. 그럼 자그마한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그죠? 근데 그 비율이 n 대 n 플러스 n인데 여기다 또 잘라요. 이렇게. 그럼 얘랑 닮음이죠. 닮음비가 얼마예요? n 대 n이죠. 그럼 여기도 n 대 n이겠지. 그럼 여기도 n 대 n이겠지. 비율이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이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 구했네요. x좌표 얘가 뭐예요? 아, 얘가 n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괜찮아요? 자, 이번에 이쪽으로 자를게요. 여기가 y1이에요. 여기가 y2예요. 여기가 y겠죠. 그럼 이쪽으로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삼각형.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자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닮음이 뭐라고요? m 대 n. 그럼 여기도 m 대 n. 그럼 여기도 m 대 n. 맞아요? 크로스라고 했지?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좌표도 m 플러스 n분의 m의 y2 플러스 n의 y1이 이렇게. 선생님이 왜 니네 다 알잖아. 그냥 문제 풀어. 이렇게 해도 돼요. 배웠잖아요. 외워서 풀어. 고등학교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이걸 눈으로 다 봐야 돼. 그래야 그거와 활용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선생님 공식 배웠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험 문제 뭘로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요. 다 이 과정들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공식 외워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공식은 다른 사람도 외웠어요. 남들 다 안 했을 것 같아? 다 외웠겠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하에서는요. 옛날처럼 무식하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맞죠? 익히는 거 맞아요, 좌표를.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가 이게 되지. n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콤마 n 플러스 n분의 y 좌표 길이 m의 y2 플러스 n의 y1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될까요? 뭔 얘기인지? 네, 외부는 그냥 바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무기중심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질문 받고 식방을 좀 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아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자, 이번에는 외분을 할 거예요.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좌표는 저기랑 똑같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일직선 상에 여기에 Q가 있는데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게 M 대 1이라고요. 돼요? 그럼 봐요. 여기가 X1이죠? 여기가 X2죠? 내가 원하는 좌표 여기가 X잖아요. 이렇게. 그럼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잡아요. 뭐가 M이에요? 이게 M이고요. 이게 M이에요.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그쵸? 이게 M이고 뭐예요? 이게 N이라고 해요. M 대 1이니까. 그럼 이게 M이고 이게 N이겠죠. 그럼 얘가 외분점 맞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이 좌표가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Q의 좌표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질문. 봐봐요.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A하고 여기 B가 있어요. 여기 C가 있는데 C가 A, B의 3대 1 외분점이래요. 맞아요? 이거 문제 푼 사람들은 알 수 있어. 그럼 B가 A, C의 몇 대 몇 외분이에요? 외분이에요? 질문. 몇 대 몇이에요? 잘 봐. C가 A, B의 3대 1이잖아요. 그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게 3, 요게 1이래요. 그럼 요게 뭐겠니? 2겠지. 그럼 B가 A, C의 2대 1 내분이에요. 이건 뭘로 풀어야 돼요?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아닌가요? 이거 없이 여기서 바로 답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이건 그냥 딱 기본이 이건 기본 문제. 나와요, 시험에. 이걸 활용한 문제들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주장창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됐나요? 너무 답이 간절한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험 잘 본 사람. 그래요? 그래서 세점의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남으면 거기가 무게중심의 좌표다 라는 거죠. 중요해요.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질을 2대1의 내분점이다 라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우리가 무게중심을 처음에 배웠을 때의 문제 형태가 나와요. 뭐냐면 봐요. 선생님이 여기 어떤 상황을 하나 잡았는데 만약에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G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긋죠? 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럼 저번에 내가 설명했어. 여기 넓이가 S예요. 그럼 여기도 넓이 똑같이 S죠? 맞아요? 왜? 밑변에 비해 갖고 높이가 같을 테니까.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2s죠. 왜? 1대 2거든요. 근데 또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s가 되고 여기도 s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s가 되고 여기도 s가 되는 거야.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좌표 평면에다 집어넣어서 뭔가 푸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그래서 내분해분이랑 무게중심은요, 좌표를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넓이를 활용한다거나 그 지점이 어디에 있고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고 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뭐 이런 문제들이 풀린다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도 가면.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희한하게 도형의 방정식이 와서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식 자체가 아니에요. 그 식이랑 도형이랑 매치가 돼야 된다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식은 이걸 풀었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좌표평면상의 좌표를 나타내고 점을 찍고 쥐가 어디에 있네? 이런 것들을 나타낸 다음에 얘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식으로는 절대 못 풀어. 좌표가 나오면 뭐해? 그게 어디 있는데? 그걸 내가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프, 함수는 그래프가 중요한 거고 도형의 방정식은 좌표평면상의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가 아예 안 풀리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이거는 증명이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할 건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무게중심 위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 할 거냐면 A, B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적을 거고요. B, C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Q를 적을 거고요. C, A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R을 적을 거예요. 그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요.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고요. 무게중심을 같이 써요. 아시겠습니까? M 대 N이 모두 상관없이.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좌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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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다음에 그 세 개의 좌표를 더해서 3분 나누면 여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 방법이에요. 근데 그 증명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결과는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 문제 만약에 어렵게 되면 이제 내심이랑 외심이랑 수심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문제. 저게 이제 좌표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기억을 해주세요. 저번 문제 나올 때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저 할 때마다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푸스의 중산정리라는 게 있어요. 중산정리.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그림을 잘 기억해도 돼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A랑 B랑 C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 증명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증명 안 했는데. 자, 중산이라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에 중점 M이 있다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하고 BM 또는 CM의 제곱한 거랑 같다는 거죠.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냐면 이게 왜 좌표평면에 들어와 있냐면 저거를 증명하는 방법 자체가 평면좌표에 포함돼요. 자, 얘를 어디다 선생님이 집어넣을 거냐면 좌표평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원점으로 둬요. M을.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 B 점을 놓고 여기에다가 C를 놔요. 그 다음에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A를 눌러보세요. 여기가 A네. 이렇게. 그럼 A 좌표를 A, B로 잡아요. 그럼 여기를 C, 0으로 잡을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C, 0이겠죠. 왜? 이 길이랑 여기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중점 M의 원점이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중선이 여기 되거든요. 그럼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전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봐봐요. 저기서 원하는 A, B의 제곱을 해볼까요? A, B의 제곱. 이 길이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루트 원래 들어갔죠. A,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요. 그럼 여기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여기 B제곱이 된 다음에 전체 제곱이죠. 이렇게. 맞나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제곱에 2AC의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AC의 길이의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 A 여기 C니까 빼요. 이렇게. A-C의 제곱이고 B의 제곱이 되는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는 건 위에 더하기 얘는 사라져요. 그럼 2배의 A 제곱에 B 제곱에 C 제곱이 되죠. 이렇게. 맞나요? A 제곱 2개, B 제곱 2개, C 제곱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AM을 구해요. AM의 제곱. 이것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이거잖아요. A 제곱 B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거 맞죠? 그 다음에 CM이든 BM이든 간에 BM의 제곱은 C제곱이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얘네 둘 더한 다음에 2배 하니까 얘가 됐죠. 이 중선 정리예요. 예전에는 얘가 시험 문제였어요. 서술형. 근데 요즘 많이 안 나오긴 해요. 써먹는 게 나오겠죠. 저 중선 정리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거. 그래서 저기 안에다 집어넣고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림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랑 비교해서 뭐 하나 가르쳐줬죠? 헷갈리지 마라. 그래서 일부러 좀 길게 그릴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죠. 이렇게. 뭐? 가게 이름은 이렇게. 얘랑 같지 않다라는 거. 이 그림을 되게 애매하게 그리면 그런 경우 있어요. 가게 이등분선이랑 중선이랑 똑같은 경우 있어요. 뭐야? 이등분삼각형. 그쵸?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얘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 B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이거 주역에서 배웠어요. 뭐였니? 이거잖아요. A, B의 길이 대 비율에 A, C의 비율은 B, D의 비율과 D, C의 비율이랑 같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 나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해? 3대2 내분점. BC를 3대2로 내분하면 돼요. 그럼 이 좌표가 나와요.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활용해서 각의 이등분선과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 진짜로 많이 나와요. 생각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이등변삼각형은 둘이 같아요. 그죠? 이등변삼각형에서 밑으로 내리면 똑같으니까 직각이 될 테니까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살짝 찌그러진 삼각형들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평면좌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풀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데 분명히 이 안에 선생님 설명하지 않은 유형들이 몇 개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푸시면 돼요. 지금부터 풀 거고 이따 끝나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 잠깐 할 거예요. 숙제는 되게 많이 내주진 않을 거고 푼 사람들만 선생님이 추가로 숙제를 더 두거나 아니면 직방을 더 풀어오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잠깐 푸세요. 시간이 좋으니까.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줬죠?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요? 4개씩 있잖아요. 유형도.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이랑 두 번째 문제까지만 쭉 푸세요. 밑에 거 어려운 거 나중에 풀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래야 모든 유형을 다 푸는 거예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푸세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할 거예요.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의 시작이 저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과를 가게 되면 기하를 듣게 될 텐데, 기하가 어떤 사람한테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맞아요. 선생님 하도 많이 가르쳐서 알아요. 근데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누가 더 노력하냐에 따라 달라요. 잘 맞는 사람도 노력을 안 하면 망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시작은 이럽니다. 질문은 하나 할게요,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보던 애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죠? 배웠어요. 1차 함수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 배웠다면 얘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식인데 이름을 붙이기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름을 뭘로 붙이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도형의 방정식은요. 그 도형의 정의가 있으면 그 정의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함수잖아요. 식이 먼저예요. 주인공이 식이야.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달기 먼저냐 달기 먼저냐긴 하지만 결정을 해줬다고요. 얘는 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직선이더라. 이거고요. 이 두 개 차이가 또 조금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 알려줄게요. 좀 더 배우다 보면.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이 먼저 주어져요. 그럼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 좀 되세요? 무슨 얘기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게 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 도형의 정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정의에 따라서 식을 만듭니다.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거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대부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외워서 풀어요. 지금 3학년도 가끔 보면 외워서 풀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언제 나냐면 2학년 때 수투랑 만약에 미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미치는 차이가 나요.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자, 잠깐 딴 얘기를 할까요? 저 도형의 방정식 설명하기 위해서. 원의 정의가 뭐예요?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죠? 그죠?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집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집합이라는 단어를 아직 안 배웠거든. 자취라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원방을 안 배운 사람 없죠? 여기 들어는 봤잖아. 기억은 안 나더라도 보세요. 여기에 접대평면에 봐요. 여기에 어떤 정해진 정점이라는 게 정해진 점이야. 동점이라는 건 움직이는 점이고 정해진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원이 하나 생겼다고 칠게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게 반지름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를 A, B라고 이렇게 잡아요. 선생님이 왜 원방부터 하냐면 저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원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하잖아요. 여기 내가 아무데나 잡았어.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 원은 중심이 A, B에서부터 같은 거리인 반지름 R만큼 떨어진 점 중에 하나죠. 그 점을 대표하는 녀석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요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선생님 얘기? 그럼 정의가 이거라고요. A, P는 P가 이 원 위에 어느 점에 있더라도 얘가 R이다. 맞죠?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써먹을게요. A부터 P까지 거리 얼마예요? 뭘로 구해요? 좌표로 구할 수 있죠. 뭐예요? 이거죠. 이거네요. 맞나요? AP. 자, 꼴배기 싫죠? 양변 제곱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원방 맞죠? 원점이 A, B고 반지름이 R. 정의대로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정의의 방정식이에요. 정의가 나왔으니까 그걸 식으로 만들었고 정리를 했어요. 그럼 내가 아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중심이 A, B 반지름이 아니면 식이 이거야 하고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도형이랑 식이랑 같이 세트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 이제부터. 이거 지울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원방할 때. 다시 할 거니까. 그냥 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의 정의는 우리가 외웠어요. 좋아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정의는 뭐냐면 없어요. 수학에서. 그냥 고등선이에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 딱 하나 정의되는 녀석이 있어요. 뭐예요? 소스로 던져주는 거. 제일 먼저 웬만하면 던져주는 거. 한 점 지난다 말고 하나 더 던져주는 거. 뭐예요? 기울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는 정의가 딱 제일 중요한 정의가 하나 들어가는데 걔가 뭐냐면 기울기라는 정의예요.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의 정의. 모른다고요? 큰일 나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겁나 많이 쓸 거거든. 뭘까요? 저게 나와야 돼요. X증이라는 게 나와야지. 이걸 보통 우리가 기울기 M이라고 씁니다. X가 이만큼 커졌대, Y가 이만큼 커졌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거. 좌표평면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지나가요. 그쵸? 맞죠? 얘가 기울기가 내가 주어진다 그랬죠? M이에요. 아니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주어질 거예요. 자, 중학교 때 배웠었던 또는 우리가 상 뒷부분에서 다시 배웠을 때 첫 번째로 할 때 맨 처음에 주는 게 뭐예요? 야, 이거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라고 주는데 선생님이 이거부터 치지 않고요. 어떤 한 점 X1, Y1을 지나는 식이 있어요. 얘 뭐예요? 저 식? 외우고 있나요? 이거잖아요. Y-Y1은 M의 X-X1 또는 Y를 넘겨서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중학교 때 이걸 외우게 해요. 특히 이거 외우게 하죠. 기울기가 M이야. Y절편이 N이야. 그럼 식이 Y는 mx 플러스 n이야. 이거 외우게 하잖아요. 머릿속에 다 이거 하나 있잖아요. 왜 저렇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가르쳐 줬긴 했지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다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선생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적선의 방정식을 쓸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 갖다 통째로 쓰는데 그때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알아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외우고 가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얘기한 다 다시 설명했거든요.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 얘기를 설명할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품고 가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하나 알면 나중에 적선의 방정식 뭐든지 다 케어할 수 있어요. 됐죠? 잘 봐요. 기울기가 M이래요. 선생님 뭐 했죠? 어떤 점 하나 지났는데 여기 하나 잡아요. 어떤 점이 이 점을 준 거야. 주어진 점이죠. 이때. 됐죠? 아까 선생님이 원방할 때 어떻게 했죠? 원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죠. 기억나요? 여기도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됐죠?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그럼 기울기 m은 어떻게 나온 거야? x가 이렇게 컸대, y가 이렇게 컸대. x 빼기 x1 네, y 빼기 y1 이렇게 했죠. m이 0이 아닌 이상 얘가 0이 아닌 이상 여기다 곱하면 y-y1은 m의 x-x1 이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이걸 알아먹어야 돼요. 이 얘기. 나중에 기하 가서 벡터를 배워도 이 얘기가 또 똑같이 나오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알아먹어야 돼요. 이걸 알아들으면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요. 두 번째 형태가 뭐였죠? 이것도 쉬워요. 이건 뭐예요? 0,n 지나가는 거니까 똑같이 집어넣으면 나와요. 여기다 넣고 여기다 n 넣으니까 나오잖아요. 여기에 원래 얘가 포함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 1번이 아니야. 아시겠죠? 두 번째 뭐예요?
뭐니? 기울기를 안 줘요. 두 점을 주죠. A, x1, y1, B, x2, y2. 이거 준다고요. 그리고 직선을 그리죠. 그래,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럼 뭐가 없어요? 선생님, M이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두 점 있잖아요, M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식이 되는 거죠. y-y1 x2-x1 y2-y1에 x-x1 배웠죠? 제일 유명한 두 개. 그럼 이걸 외워요? 아니요. 이거 하나 외우고 기울기 정의를 아니까 기울기 구해서 대입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기울기가 아마 수학하는 인생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절대 이 기울기의 정의와 이 기울기의 개념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기울기는 다른 말은 뭐냐면 기운 정도예요. 그러면 기울기를 따졌을 때 봐봐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아니면 함수, 1차 함수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죠. 야, 이렇게 지나가는 애랑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으면 기울기가 뭐부터 얘가 크죠? 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숫자가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랑 한 거랑 뭐가 기울기가 커요? 얘가 더 크죠? 왜요? 마이너스라서요. 내려가니까. 왜? 정의 때문에 그래, 정의 때문에. x가 커졌는데 y가 작아지거든. 이해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x절편이랑 y절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x축을 잘랐대, 절편. 아니, 여기. y축 잘릴 때 절편, 이거죠. 눈에 혹시 떡 중에 절편 떡 있는 거 알아요? 알죠? 그거 왜 절편인지 알아요? 떡이 이만한테 계속 잘랐다고요, 이렇게. 떡이 긴데 그걸 자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 있는데 그걸 잘랐다고, 직선이. 그게 절편이에요. x절편, y절편. x축을 잘랐다, x절편. y축을 잘랐다, y절편. 이런 뜻이에요. 좌표가 나오면 되는 건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하자면 만약에 세 번째 선생님이 추가하고 싶은 건 책 순서는 아니에요. 선생님 순서예요. 만약에 x절편이 a다, y절편이 b다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죠. a, 0, 0,b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것도 배웠을걸? 이거죠? 안 배웠나요? 처음 봐요?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 왜? x절편이라면서요. x절편은 y가 여기서 치워요. x가 뭐예요? a. 맞네? 그죠? y절편은요? 여기 지워요. y, b, 맞지?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 끝. 이렇게 푸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이 형태 말고 이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저건 성질을 아예 안 가지고 있어요. 음함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지금 배울 필요는 없고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저거를 이렇게 서로 호환하는 거랑 요거를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배운 요 틀 가지고 앞부분까지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평면좌표를 다 풀고 직선의 방정식 앞부분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수제가 좀 줄겠죠. 직방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아, 하나만 더 하자. 네, 생각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죠? 생각하면서. 상피 배웠죠? 좋아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여기가 30도래요.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얼마게? 배웠지? 뭐야? 기울기가. 얘가 m이지. 이유가 뭐야? 아니,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아무데나 잡아요.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랑 잡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 직각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30도지. 여기서. 맞아? 그러면 요 좌표에서 요 좌표로 갈 때 요게 x의 증가량이고 요게 y의 증가량이거든. 이렇게. 맞아요? 탄젠트 30도가 뭐야? 밑변 분의 높이.
델타 X분 델타 Y.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됩니다. 이거 하나는 까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이건 나중에 수능 가서도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 가서 아셨죠? 생각하면서 배울 때 또 나오니까 나중에. 일단 여기까지. 나머지는 더 푸세요.